그리고 연애는 타이밍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재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별하고 일주일의 골든 타이밍, 이별하고 한 달의 실버 타이밍, 그리고 2달 이후부터는 사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무관심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자, 사람이 죽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심폐소생술? 뭐 CPR?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언제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왜?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리려면. 내가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이 골든 타이밍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골든 타이밍에 내가 뭘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살까요? 못 살고 죽겠죠? 내가 제대로 할 줄 모르니까. 골든 타이밍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부분에서 숙련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재회의 골든 타이밍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칼럼에서 골든 타이밍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많이들 혼동을 하세요. 의미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골든 타이밍은 그 일주일 안에 이 사람 사실은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사람인가 보다 라는 희망을 여자분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뉘앙스를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여자분이 내가 뉘앙스를 하나 보여주는 거 정도에서 확신을 하면 너무 좋죠. 드디어 바뀌었구나. 내 남자친구 너무 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좋죠. 근데 보통은 거기까지 되지는 않아요, 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보통 골든 타이밍에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희 찾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대로 하셨을 때 진짜 7, 80% 이상이 재회를 성공을 하세요.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 껴있어도 그 정도 성공을 하시고 별 문제가 없는 경우 진짜 뭐 범죄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조금 낮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일반적인 이별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한 8, 90% 이상이 재회 성공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한 달만 돼도 저희가 이 재회 가능성을 40%, 50% 이하로 떨어뜨려서 얘기를 해드려요. 2달 이후는 사실은 좀 상황을 많이 봐야 되는데 좀 가능성이 30% 이하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25%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저희가 상담을 못 해드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상담을 해도 잘 안 되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연애도 습관이에요.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연락하면 답장을 해주고 보자고 하면 만나주고라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시기가 연애 끝나고 나서 일주일이에요. 한번 얼굴 보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나마 나가줄 수 있고 전화를 하면 그나마 받아줄 수 있고 답장을 하면 그나마 해줄 수 있는 시기예요. 왜? 예전에 습관처럼 하던 거니까. 문제는 이게 일주일이 지나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시간을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이 상대한테 들어요.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린 다시 만나고 싶으니까. 근데 상대는 나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랬을 때 사실은 좀 내가 굳이? 왜?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아니면 차라리 날 볼 시간에 잠이라도 제대로 자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연락을 해도 쉽게 되고 내가 보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혹은 내가 왜 널 만나야 돼?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같은 정확한 행동을 잘 해주실지라도 골든 타이밍에 하시면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실버 타이밍에 하시면은 좀 그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세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골든 타이밍, 실버 타이밍 2달이라는 시점은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특수한 것도 있어요. 특수한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시험이 꼈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매달려서 상대가 너무나 나를 뭐 경멸하거나 혐오하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했을 때 무섭다고 했을 때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또 다르기는 해요. 내가 뭐 스토커 신고까지 당했다라고 하면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저희가 진단할 때 정확히 봐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골든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무관심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건 거절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이 화가 났다고 할게요. 그럼 평소보다 우리가 행동 범위가 되게 커지지 않나요? 목소리 크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범위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이거는 감정이 나의 행동의 크기를, 행동의 범위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만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죠. 내가 감정이 크면 그만큼 잘해주는 거고 내가 만약에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실망하면 그만큼 실망감도 커지고 내 반응도 격해지는 거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연애를 하고 있던 감정 자체가 금방 사그라들지는 않아요. 이별을 했다고 해서. 다만 이제 이별한 사람들, 이별을 결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이 좋은 쪽 감정이 아니라 아 정말 이 사람은 아니다, 실망했다라는 좀 부정적인 감정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남아있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크게 남아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면 그만큼 다시 날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별하고 되게 반응이 격하신 여자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제대로 돌리면 바로 언제 우리가 그러냐는 듯이 사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감정 방향만 제대로 바꿔주면. 문제는 그냥 격한 반응이고 뭐고 그냥 반응이 없어. 반응할 마음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돌리기가 가장 힘들어요. 물론 반응이 없는 게 정말 무관심의 영역에 들어가 버려서 내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일 수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응을 하다가 흔들릴 것 같아서 반응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 어쨌든 상대가 만약에 나한테 감정이 없어질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은 사실은 좀 재회가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내담자분이 상대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런 경우도 있죠. 상담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 진단을 해드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얼마라고. 그래서 가능성이 낮으면은 저희가 이제 환불을 물어보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아시고도 상담을 받으셨던 분인데 높진 않았어요. 낮은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받겠다고 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대가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분은 아 새로운 이성을 만나야겠어요 라는 주제로 저랑 상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좋은 남자가 생겨서 아 선생님 이제 저는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그 순간에 전 남친이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보다고 다시 사귀자고. 근데 여자분이 한껏 잡을 때 돌아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분도 이제 남자분에 대해서 무관심의 영역에 들어가 버린 거죠. 나에겐 이미 좋은 남자가 생겼고. 어쩌겠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결국은 그 남자분에게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재회를 하고 싶었던 분인 거잖아요.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그 마음조차도 2달이 넘어가고 무관심 영역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상대가 오히려 매달려 와도 내가 관심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가 무관심의 영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시간을 주면 안 돼요.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렸을 때. 그쵸, 여자분이 이미 나에게 실망했잖아요. 그 실망감을 안겨준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기억을 하다가 나에게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날려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골든타이밍만큼 골든타이밍 아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일주일 이내다라고 했을 때는 재빨리 사실은 너가 그동안 실망했던 모습의 내가 아니고 좀 바뀌어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제대로 여자분이 듣고 싶을 만하게.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반박당해요. 네가 미안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그냥 안 맞았던 거지. 여기서 그냥 끝내자. 구질구질하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실래요? 대부분의 이야기에 아마 거절할 거예요. 여자분들이. 거절이 안 나오도록 하면서 내 말을 듣고 싶게 하셔야지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는 일명 너체라고 하는 나언어라는 화법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거절을 막으면서 내 말을 듣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회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골든 타이밍에 내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게 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골든 타이밍이 안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한 달 이내에는 그 부분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는 이제 뭐 너로 연락도 했지만 지금 이제 실버 타이밍도 간당간당한 상황인데 재회가 될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착각하시는 거죠. 골든 타이밍 이내에 재회를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실버 타이밍 이내에 재회를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재회는 몇 개월 걸리기도 해요. 되게 오래 걸렸던 분들은 몇 년 걸리시는 것도 봤어요. 대부분은 거기까지 안 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재회 자체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상대가 혹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골든 타이밍 안쪽이면 좋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건 여기까지로 정리를 할게요.